자, 오늘은 파이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걸 조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변수, 대입, 조건, 반복이었죠. 사실 이 네 가지만 알면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짜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함수를 배우거나 아니면 클래스나 등등을 배운다면 더 쉽게 또 잘 스트럭처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만 아시면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여러분께 짜실 수 있습니다.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변수가 왜 있는 것이죠? 변수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숫자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어떠한 알기 쉬운 심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A를 1로 이제 어사인 한다라고 할 때, 자, 이 A의 타입은 1, 자, 정수 타입이 되는 것이죠. 파이썬에서 그렇단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A는, 자, 정수 타입이라고 말을 하면 보통 파이썬에서는 16비트나 혹은 32비트로 이 인티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수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떠한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시 말해서 연산하는 오퍼레이터의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주의하셔야 할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C를 계산하는데 그것이 B 나누기 A입니다. 그런데 A는 인티저 타입이고 B는 실수 타입, 플로어 타입이라면 이것은 계산이 안 되겠죠. 에러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은 서로 변수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오퍼레이터, 나누기의 형태, 나누기가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A가 인티저 타입이고 B가 플로어 타입, 실수 타입이라면 이러한 계산은 에러를 발생시킬 겁니다. 또 파이썬에서 변수는 어떻게 선언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C나 자바나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뭐 int다, 아니면 뭐 리얼이다, 아니면 뭐 플로트다, 이런 식으로 explicitly 어떠한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그렇지 않고, 자, A는 1이다. 이건 뭐죠? A는 정수 타입이구나 라고 implicitly, 묵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A가 만약에 1.0이면 이것은 실수 타입이죠. 실수 타입, 정수 타입이 아니라 실수 타입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실수끼리만 묶어서 어떠한 오퍼레이터를 적용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강제로 실수를 정수로 혹은 정수를 실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대입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메모리에다가 어떠한 값을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조건이나 반복문은 어떠한 컨트롤의 플로우를 제어하는 겁니다. 어떠한 플로우, execution 플로우를 제어하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스테이트먼트를 실행시킬 수도 있고 실행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문은 어떠한 하나 이상의 스테이트먼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만 알면 사실은 어떠한 프로그램이든지 여러분께서 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우는 것들이 함수인데요. 물론 파이썬에서는 그 외로 뭐 클래스라든가 내장 함수들을 더 배우시면 좋겠지만 아마 함수까지만 배우시면 아주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커싱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함수를 파이썬에서 구현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배울 함수 부분의 많은 부분은 길버 출판사의 모두를 위한 파이썬에서 가져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함수는 왜 존재할까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우선 함수는 앞전에 define 되는 코드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라이브러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죠?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함수들의 집합입니다. 많은 함수들을 하나의 라이브러리에 집어넣고 혹은 요즘은 패키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패키지에 집어넣고 불러 쓰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잘 만들어진 함수의 집합을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달리 말하면 함수는 미리 정하여진, 미리 결정된 어떠한 코드들의 집합이고요. 이것은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함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주로 함수 이름이 존재하고 또 함수 안에 사용될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고 함수의 타입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께서 아셔야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함수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함수는 보통 코드를 아주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께서 어떠한 그 프로그램들을 쭉 만드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쭉 일렬로 만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좀 나누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분을 실행시키고 어떤 부분들은 이런 경우를 실행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한꺼번에 쭉 실행시키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면서 전체 코드의 피스를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조직할 수가 있습니다. 오거나이즈 할 수 있고요. 또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는 객체 쪽 혹은 뭐 클래스 쪽을 들어가시면 아주 어떤 객체 방식으로 객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펑션들을 모아놓기도 하고 데이터를 모아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수는 두 가지 이유, 프리디파인된 코드를 재사용하거나 그래서 라이브러리 형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코드를 우리가 어떤 구조화하기 위해서 함수를 사용합니다. 우선 함수의 수학적인 의미는 무엇이죠? 함수의 수학적인 의미는 여러분께서 아마 혹시 관계의 일종, 릴레이션의 일종이다 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산수학, 디스크리트 매트매틱스를 공부하시면 거기에서 어떤 릴레이션, 관계를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함수는 어떠한 특정한 릴레이션, 관계의 일종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뭐 부자간이 될 수 있겠고 모자간, 부녀간 아니면 모녀간 등등의 어떤 부모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성함을 집어넣으면 자식의 이름, 자녀의 이름이 튀어나오는 함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부모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튀어나오겠죠. 바로 그것이 함수입니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입력값이 있고 인풋 값이 있고요. 소위 말해서 어떤 인풋 x가 있겠고요. 이것들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파라미터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수의 바디가 있습니다. 함수의 바디가 있고 이 바디에 의해서 이 x값이 처리되거나 혹은 트랜스폼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값이 나오죠. 아웃풋 값이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fx, x가 어떤 함수에 들어가서 나오는 값을 fx 혹은 y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함수는 x와 y의 관계를 정의하는 어떠한 수학적인 calculation, 수학적인 그 계산이라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x를 y로 트랜스폼하는 어떠한 컴퓨테이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함수의 요소들을 여기서 꼭 기억해 두세요. 우선 입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파라미터 혹은 매개변수라 부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함수의 body, 함수의 실제 함수의 definition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함수 definition에 의해서 x가 변화되거나 혹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결과값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혹은 리턴 함수, 리턴 값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함수에 관련된 그 원칙들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그 변수는 타입을 갖죠. 자, 단지 하나의 타입을 갖습니다. 함수는 무엇을 갖는가 하면 리턴 값을 갖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함수가 리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printf처럼 뭔가를 찍어 아웃풋을 내기도 하죠. 리턴 값과 아웃풋을 좀 다르게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아웃풋은 뭔가 하면 어쨌든 함수가 여러분한테 주는 결과들, 이를테면 그것이 어떠한 메인 함수로 나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printf처럼 어떤 스크린으로 아웃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피커처럼 어떤 아웃풋 디바이스에 소리를 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LCD 창에 어떠한 값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함수입니다. 함수는 아웃풋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리턴 값, 다시 말해서 함수를 호출한 다른 함수,
그 수퍼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위에 수퍼함수에 어떤 값을 돌려줄 수도 있겠죠. 그것을 소위 말해서 리턴 밸류, 리턴 값이라고, 출력 값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함수가 어떠한 리턴 밸류를 가질 때 그것의 타입을 함수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함수 타입은 함수가 리턴 값을 가질 때 그 리턴 값의 어떠한 타입이다, 변수 형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 내에서는 사실은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함수의 타입을 명시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변수를 얘기할 때 파이썬에서의 변수는 묵시적으로 선언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파이썬에서의 함수 역시 그 타입이 묵시적으로 선언됩니다.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함수들은 반드시 타입이 선언되어야 되고요. 달리 말하면 함수들의 리턴 밸류는 타입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어떠한 다른 모듈 내에서 사용할 때 그 함수의 타입을 미리 다 선언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함수의 선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굳이 함수의 타입을 미리 선언하는 그러한 복잡한 일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단순하게 혹은 간편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함수의 바디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함수가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코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함수가 선언된다는 것은 함수를 다른 함수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게 함수는 어떠한 특징을 가졌고 어떠한 리턴 값의 타입을 갖는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함수를 호출하는 것은 어떤 함수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함수를 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를 정의한다, 선언한다, 그리고 호출한다, 이 세 가지 단어의 뜻을 명확히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함수의 정의는 함수가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코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함수를 선언하는 것은 다른 함수에게 이 함수의 특징, 타입이라든가 다른 함수가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함수의 호출은 다른 함수가 이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제 파이썬의 함수를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아주 단순한 파이썬의 함수 hi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가 비었죠. 이 괄호가 바로 파라미터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이 함수 hi를 여러분께서 아래처럼 호출을 하면 그냥 hello python 이라고 찍고 맙니다. 그 외로 아무 일도 하지 않죠. 이것은 리턴 값, 다시 말해서 함수가 이 함수를 호출한 그 함수에게 어떤 값을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스크린에다가 hello python이라고 찍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웃풋은 있지만 리턴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미터, 다시 말해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어떠한 매개 변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잘 봐두셔야 되는 것이 파이썬에서의 함수를 우리가 만들 때에는 자, 인덴테이션 없이 def라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쓴 다음에 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쭉 정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함수의 body를 정의합니다. 여기 함수의 body처럼 어떠한 아웃풋은 있지만 리턴 값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제 리턴 값이 없지만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함수의 body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파라미터가 있는 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그냥 hi 하고 말았습니다. hello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hi 누구누구, hi Justin, hi John, hi Mike. 다시 말해서 hi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파라미터에 따라서 다른 아웃풋을 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함수에서 파이썬에서 함수를 def로 정의를 하고 함수의 이름을 넣고 괄호 안에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넣어 놓죠. 자, 그 매개 변수는 이렇게 아래처럼 print hi 하게 되고 또 이 안에 이름.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면 print hi 한 다음에 받아온 네임을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함수를 사용한 아래의 예를 보시면 hi Justin 하게 되면 이제 hi bang 하고서 자 저스틴이라고 찍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hi John 하면 이제 실제로 hi 쓰고 John이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hi Michael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결과 출력 값은 hi Mike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출력이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면 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어떠한 다른 일을 수행한다는 것이 바로 파라미터를 가진 함수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는 리턴 값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return은 함수의 타입을 정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함수가 return 값이 있으면 그 함수의 타입은 return 값에 의존적입니다. 다시 디펜던트한 것이죠. 사실 요즘 그 파이썬에서의 함수는 return 값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함수의 타입을 대표하는 타입을 정의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어떠한 이 함수를 대표할 만한 리턴 값의 타입으로 이 함수의 타입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이썬에서는 함수의 타입을 따로 정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어떠한 리턴 값이 리턴을 어떻게 선언해야 되는가 하면 그림에서처럼 자 보세요. 자, def가 있죠. 이것은 파이썬에서의 함수를 정의하는 키워드이고요. 스퀘어라는 우리가 파이썬에서의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a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a를 제곱을 하죠. a를 두 번 곱하죠. 그 다음에 c를 계산한 다음에 그 c를 리턴. 자, 이 스퀘어라는 함수를 호출한 함수에게 돌려줍니다. 자, 트라이앵글을 보실까요? 트라이앵글도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두 개이죠. a와 h가 있습니다. 자, def라는 파이썬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triangle이라는 함수의 이름이 있고, 자, a와 h 두 개의 파라미터가 이제 이 triangle에 사용되죠.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a와 h를 이용해서 c를 계산하고 역시 return이라는 파라미터의 함수의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c를 이 함수를 호출한 다른 함수에게 돌려줍니다. 자, 이 함수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아래 보세요. 그래서 자, S1은 4로 어사인이 되고요. S2는 스퀘어 S1이죠. 다시 말해서 스퀘어에다가 S1 4를 집어넣는 것이죠. 4를 집어넣고 자, 리턴되는 값이 위에서 스퀘어를 보시면 C가 리턴되죠. 그 결과 값을 이 바디에서 메인 바디에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S2로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퀘어 S1이 아웃풋 C를 리턴하는데 그것은 메인 바디에서 메인에 있는 이 함수를 호출한 부분에서 S2로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S1이 이제 스퀘어로 들어가서 S2로 그 결과를 내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그 S1과 S2를 한번 찍지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계산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는 트라이앵글에서 결과를 받는 그런 리턴 값을 받는 그런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린트해서 그걸 바로 찍어요. 프린트해서 바로 그걸 찍기 때문에 트라이앵글은 단지 3, 4를 받아서 무엇인가 결과를 리턴해주면 프린터가 그걸 바로 받아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따로 트라이앵글 3, 4의 결과를 받는 스퀘어에서의 S2와 같은 그런 결과를 받는 메인 바디에서의 베리어블이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파이썬에서는 이런 형태의 어떤 함수 호칭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3, 4 역시 어떤 함수이고 그 함수가 어떤 그 변수를 받아서 자, 트라이앵글 내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께서 파이썬의 함수를 공부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아시면 이미 여러분께서 파이썬의 함수의 한 반 이상을 아셨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파이썬이든 어떠한 그 언어이든 기본적으로 함수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의한다, 선언한다, 호출한다. 정의는 기본적으로 그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코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언이라는 것은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함수의 특징을 다른 함수에게 알려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수의 호출은 어떠한 함수가 그 함수를 호출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킬 때 우리가 호출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def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함수의 이름, 그리고 괄호 안에 함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파라미터, 그리고 여기가 뭐죠? 함수의 body죠. 함수의 body가 실제로 함수의 행위,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의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처럼 함수를 메인에서 혹은 다른 함수에서 호출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파라미터는 왜 필요하다, 실제로 어떠한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서 함수가 움직이는 방법이 다르죠. 어떻게 실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이름에 따라서 Hi Justin, Hi John, Hi Mike 이런 식으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함수는 return 값을 갖는다. 이 return 값은 이 함수를 호출한 함수 혹은 메인 바디에서 어떠한 그 값을, 결과값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동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 그림에서는 스퀘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하면 S2가 S1이 스퀘어로 들어가서 만들어진 값, 변화된 값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파이썬에서 어떻게 그 함수의 매개 변수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나 자바에서는 그 함수가 매개 변수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카피를 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주소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특이하게도 call by assignment라고 해서 어떠한 그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처리를 다르게 합니다. 그것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who라는 어떤 함수가 있고 whomu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who라는 함수를 보시면 자, a라는 파라미터를 받아들여서 하나를 증가시켜서 a 값으로 집어넣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자, who에 return value가 없습니다. 그리고 whomu에도 return value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처리를 보시면 자, a에다가 3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who에다가 a를 집어넣죠. 그러면 그 a는 3은 자, 그 함수 내에 있는 a의 메모리에 카피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 메인 바디에 있는 이 a의 주소값과 그리고 who에 있는 이 a의 주소값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 로컬 변수 a고요. 이것은 메인 바디에 있는 a입니다. 이름이 서로 같지만 서로 주소값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에다가 3을 집어넣고 그 a를 who로 집어넣어도 그래서 함수 내에서 이것을 하나 증가시켜도 결과는 나중에 그 함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a를 찍어보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함수에 집어넣는 어떤 변수가 만약에 리스트 타입이라면, 리스트 타입이라면, 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B가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whom 위에 B가 들어갑니다. 역시 whom 위에 B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리스트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B가 가진 모든 원수를 하나하나 꺼내서 하나씩 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똑같아요. 여기 A나 여기 B나 자, A를 한번 이니셜라이저 해서 who로 집어넣죠. 마찬가지로 B를
1, 2로 이루어진 리스트로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 who뮤를 집어넣습니다. 자, who뮤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B의 리스트의 하나하나를 꺼내서 1씩 더하죠. 자, B는 1, 2로 되어 있었고 who뮤를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얘를 찍어보면 2, 3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리스트 타입 혹은 딕셔너리 타입이나 셋 타입의 어떠한 그 자료들은 자, 어떤 함수에 들어갈 때 카피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레퍼런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이 메모리, 그러니까 이 B가 가진 B를 가진 이 메모리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함수 내에서 이렇게 우리 바꾸면 역시 결과가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call by assignment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요, 인티저나 플로트이나 튜플은 기본적으로 call by value 형식으로, 다시 말해서 카피돼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이렇게 A와 같은 첫 번째와 같은 케이스처럼 처리가 되지만 자, 딕셔너리나 셋이나 혹은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오늘 결론을 내려봅시다.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5가지를 배웠습니다. 타입과 어사인먼트, 그리고 컨디셔널 익스큐션, 룹과 펑션. 오늘은 주로 펑션에 대해서 배웠죠. 그에 더해서 오늘은 call by assignment라는 파이썬만 가진 그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리퀘어먼트가 주어지면 파이썬으로 바꿔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